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으로 겹음정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과 나중에 이제 자리 바꿈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제 영상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네, 겹음정은 한 옥타브보다 큰 음정을 겹음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하고 그것으로 다시 나오는 음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겹음정을 한 옥타브 줄여서 말하면 결국 호듬정이라고 되는데 결국 같은 음정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 옥타브 위에 도를 지어서 레가 있고요. 또는 저기 도해서 옥타브 위에 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렇게 본다는 것이죠. 옥타브 밑에 있는 도, 레는 그냥 2도예요.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9도, 장 9도.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 결국 저 장 9도는 겹음정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7을 빼면 다시 원래 음정이 되는 호듬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로 쓰시게 되냐면, 사실 텐션 같은 거 할 때 C9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C7 코드 위에 한 옥타브 위에 레가 있으면 이제 그걸 9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는 저기 11이다 그러면 결국에 한 옥타브 위의 음들을 우리가 11이라고 부르는 경우 결국 텐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겹음정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바로 그 숫자들의 뭔가 텐션인데 그냥 9, 11, 13 이렇게 깔끔한 내추럴 텐션이 있고요. 또는 그 텐션에 플랫 또는 샵 저렇게 붙어 있는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이제 텐션에 많이 다루어진 얼터드 텐션이 되는 저런 상황일 때 겹음정은 저렇게 9, 11, 13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요것만 일단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7을 다 빼면 결국 2, 4, 6이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와 이제 혼용해서 생각되거나 말해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 용어가 겹음정이라고 부른다, 호듬정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바꿀 때, 즉 장구도가 겹음정인 호듬정, 장이도가 했을 때 종류는 다 장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겹음정어 교체가 가능한 호듬정은 결국 2도, 4도, 6도 밖에 없어요. 짝수 음정. 그 이유는 3도나 그러니까 장3도건 단3도건 3도, 5도, 7도 같은 이 홀수 음정은 다 코드톤들이거든요. 코드톤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코드톤이니까 그 코드톤의 사이에 있는 바로 텐션이 되겠죠. 사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겹음정이나 호듬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장구도, 장이도. 문제를 제가 내놨어요. 만약에 도레인데 그러니까 호듬정이죠. 이걸 장음정으로 바꿔 보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음을 그리시는 거죠. 옥타브 위에다가. 반대이고도 마찬가지죠. 장음정을 호듬정으로 바꿔 그리시오. 도, 레 이렇게 그리게 되는 상황들이 저렇게 단구도, 단이도, 9, 2는 숫자가 바뀌었지만 성질은 단, 똑같고요. 완전도 역시 마찬가지. 완전 11도, 완전 4도, 장 13도, 장 6도, 단 13도, 단 6도. 장 13도 이렇게 부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썰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요. 또 단 13도도 플랫 썰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어떤 용어의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텐션이다. 나중엔 정말 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약간 이제 앞서간 얘기지만 모드 얘기할 때 또 저 숫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드로 부를 때는 겹음정으로 부르고 그냥 스케일일 때는 호듬정으로 부른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C 메이저 스케일은 1, 2, 3, 4, 5, 6렇게 부른다, 호듬정으로. 근데 C 아이오니안을 얘기할 때는 1, 9, 3, 11, 5, 13, 7 이런 식으로 마치 코드톤 1357에 9, 11, 13을 표현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 맞다는 아니고요. 표현 방식이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꼭 알아놓으시길 바라요. 9, 11, 13는 텐션으로 사용된다.
네, 다음 내용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버전, 음정의 자리 바꿈.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 하면 이 교재에서의 내용은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음정은 이제 기준음의 위치가 옥타브 위 또는 아래로 바뀌면 그 자리가 바뀌면 부르는 힘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기준음의 위치. 자, 우리가 뭔가 문제를 내요. 자, C, 그 다음에 F. 그러면 이게 무슨 음정이죠? 기준 음정이 네, 완전 사도죠. 근데 이 기준 음정의 위치가 답이 되는 이 음정이 기준 음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F부터 C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네. 마치 C 메이저라는 코드가 있는데 자리 바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솔부터 도, 솔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솔, 도를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기준 음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자리 바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방금 같은 경우에 C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베이스를 G로 하면 네, 똑같은 C 메이저 코드지만 표기 방법이 달라지죠. C 슬래시 G 네, 베이스가 슬래시 뒤에 붙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이건 결국 문제풀이를 위한 어떤 규칙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책에 있는 내용을 저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9 빼기 원음정. 네. 뭐 우리가 물어보는 어떤 문제가 뭐가 됐건 9에서 그 원음정을 빼면 결국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뀐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뒤바뀌는 음정의 성격이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뒤바뀐다는 거 다른 거와 다르게 그 아까 격음정, 호음정은 안 바뀌는 거죠, 성격이. 근데 얘는 바뀌어요. 장이면 단이 되고 증이면 감이 되고 서로. 근데 그 바뀌는 쌍이 뭐 장이 감이 되고 이럴 수는 절대 없고요. 서로 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울처럼 몇 개 있으면 싹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미러 이미지처럼 저렇게 제가 써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여러분들 책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선을 해놓고서 양쪽에 이렇게 서로 하나씩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 네. 이렇게 되면 도레 하면 장2도죠. 이 기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레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D부터 도가 뭐가 되느냐 이걸 물어볼 텐데 일단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 9도였잖아요. 그럼 9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도, 레라는 음이 원음정이죠. 그래서 9에서 2를 빼면 일단 7이 된다는 거예요. 7. 그 다음에 장은 단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 7도인데 과연 그럼 답이 그렇게 맞느냐? 그냥 계산 음정을 그냥 물어보는 게 D, C를 물어봤다. 음계가 D부터 C를 이렇게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음정 계산은 아까 손가락 세듯이 한번 해보시면 예, 레, 미, 파, 솔, 라, 시, 도 7번째 맞네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네. 중간에 있는데 미, 파,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그러니까 솔, 라, 시, 도, 시, 도 즉 그래서 미, 파, 시, 도 반음이 두 개가 있으니 저거는 단칠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기에 있는 원음정에서 2를 빼서 7이 됐고 장이 단으로 뒤바뀌었다. 이런 어떤 그냥 원칙이 있는데 뭐 원칙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을 저렇게 한번 그냥 원칙인 것처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칙을 그냥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 보시면 그게 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예, 저 중에서 결국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장3도가 단6도가 되고 즉 원칙을 보시면 장3도 근데 9 빼기 3이 되죠. 그럼 6이 되고 그게 장이 단이 된다. 즉 장은 단이 돼요. 장은 단. 물론 반대로 단장. 네, 서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은 완전끼리
바뀔 수 있는데 4, 5 이렇게 서로 바뀝니다. 완전은 완전끼리, 네. 증은 감끼리 바뀌는데 저거는 4, 5밖에 없어요. 역시 증 4가 감 5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가지 예라는 게 사실 거의 다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장칠도, 단위도. 장칠도는 뭐 예를 들어서 C하고 B, 예, 도하고 C 그런 경우가 뒤바뀌면 단 2도가 된다. 뭐 이런 부분. 자, 보시면 도, C, 장칠도죠. 기준점이 C가 돼요. C, C도, 네, 단위도 맞죠. 네, 별거 아니니까 저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진짜 C키 또는 뭐 아무 문제나 그리신 다음에 일단 그려보시고 일단 바로 그걸 뒤집어서 그려보시는 그런 문제가 교재에도 있고요. 또는 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야 되는 문제는 이미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음정 계산에 있어서 자리 바꿈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자리 바꿈은 사실 나중에 코드에서 베이스가 바뀌는 이런 부분을 많이 쓰여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런 특징이 있다. 거울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바뀌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9 빼기 2 또는 9 빼기 3 저런 식으로 9에서 뺀다. 그리고 성질이 바뀐다. 여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격음정, 후음정은 성질이 안 바뀌어요. 자리 바꾸면 성질이 바뀐다. 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음정 강의 후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 화요일날 보셨다면 사실 그때 책을 사셔도 금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구매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온라인 구매를 하시는 게 요새 같은 세상에는 안전할 수 있고요. 뭐 온라인으로 오기에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뭐 중고 서적 파는 곳 그런 곳이 오프라인에서 있다면 가서 재고가 있으면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선배가 연기 전문대에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빌려서 하실 수도 있고, 빌리지만 영원히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꼭 풀이하시길 바라고요. 잠깐 제가 이제 책을 넘겨보면 대부분 연습 문제는 이렇게 2페이지예요. 2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에 각 한 페이지당 한 카테고리랑 뭐 4문제에서 10문제 이상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다 해봤자 한 30문제에서 40문제 미만입니다. 뭐 많다면 많은 거죠. 그러나 다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정 그 내용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일단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를 푸신 부분이 있어요. 음계가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이 뭐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F, C 네. 아까 한번 했었죠 그런 거. 네. 그럼 계산해서 이건 완전 오더야. 이렇게 쓰는 문제. 그런 쓰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 그것이 임시표나 좀 여러분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걸 더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그게 시험에 나온다. 쉬운 그냥 완전 오도, 뭐 장삼도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게 좀 증사도냐, 뭐 감오도냐, 또는 임시표로 코드 루트가 써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조금 더 헷갈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총 20개 그 음정 이름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뭐 풀게 하고 그걸 제가 이제 다 확인한다거나 또는 뭐 5번까지 하면 누가 나와서 풀어보자 그래서 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것 같고요. 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진단평가에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반드시 교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이 부분이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 한 주, 두 주 늦어지는 이 온라인 강의와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또 한 주, 두 주 늦게 교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이 내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 알아서 준비 안 하는 분은 정말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다른 페이지 내용을 한번 잠깐 여기 옆에 있는 쪽 내용을 보면 바로 격음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옥타브 위에 그려져 있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그려져 있고 저 위에 귀가 좋고 음감이 좋으신 분은 이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운드의 답은 결국 뭐가 될까요? 격음정이니까 숫자 7 이상이 되는 것이죠. 단 9도 이렇게 되는 것이 단 9도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뭐 호듬조로 바꿔라. 그럼 결국 또 답은 단 2도가 되는. 그냥 그 격음정에서 7을 빼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자리바꿈 음정을 써라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자리바꿈 음정을 쓰라는 문제에는 이미 음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네요. 라하고 도가 써 있습니다. 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콩나물로 라도. 그럼 일단 이 음정은 계산하셔야겠죠. 라시도 하면 플랫 3, 단 3도입니다. 단 3도. 근데 음정의 자리바꿈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시도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내려갈게요. 그래서 도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식조 도레미파 솔라 여섯 번째 바로 장6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성질이 단 3도가 원음정 3을 9에서 3을 빼기 6이 되고요. 성질이 단에서 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적용해서 한 10문제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다 풀어보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꼼꼼히 다 푸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발췌를 하든지 약간의 응용을 하든지 해서 음정 부분에 대한 문제를 중간고사 한 20문제면 한 5문제 정도 이상은 좀 제일 어려운 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다 빠짐없이 다 풀어주시고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외부 강의를 보시고 또 그 외부 강의의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지금 외부 강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주차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모자랐던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상황의 그 바뀜에 따라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과 최대한 근접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제 얼굴을 조그맣게 띄우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이렇게 PPT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때 거기에 이 PPT 문서 역시 올려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가 없거나 영상을 볼 때 참고를 하실 분은 문서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과제 올리시는 방법,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올리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공책에 옮겨서 지금까지 그런 분도 있어요. 옮겨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제가 학생들이 좀 그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전공까지, 그래서 홍길동, 피아노,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진 2장이 될 수 있겠네요. 한 장으로 이렇게 찍으면 너무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한 페이지씩 찍으면 홍길동 피아노 1번, 홍길동 피아노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여기다가 막 볼펜으로 쓰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좁은 칸에 어떤 음계를 적었을 때 그래도 다시 그 교재를 또 봐야 될 텐데 좀 깔끔하게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 연필로 쓰시거나 깔끔하게 정말, 아니면은 이걸 복사하시건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죠. 이걸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화면을 캡처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자펜으로 쓰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방법처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사진의 해상도를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냥 찍고 바로 보내기 바빠서 뭐 이름도 그냥 없이 쭉 무슨 알파벳 이름 같은 기호 같은 그런 걸로 된 파일명이 딱 와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한 이후에 이게 누구의 파일이고 이름 다 저장하고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성적에 지금 당장 반영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단평가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소위 만점을 받아야만 된다,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결국 변별력은 약간의 과제와 그다음에 출석, 이런 부분에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너무 기초적이라 사실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언급해서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다른 어떤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다 이걸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갔다, 이런 어떤 확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또 쉬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만들게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사마음 코드, 이미 다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죠. 사마음 코드 하면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트라이어드 에디드 노트라고, 예를 들어서 뭐 C 메이저에 2도가 더해져서 C2가 된다거나, 또는 트라이어드에 어떤 의미 변화가 돼서 서스4가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7화음에 대한 얘기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7화음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겠죠.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강의를 이제 마치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3주차로 진행이 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주 4주차까지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세븐스 코드까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어떻게 돼야 할지 사실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특수성상 만약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을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진도를 좀 많이 나갈 수 있다면, 사실 제 바람은 이 교재에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그 부분까지 나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야만 2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 하모니와 모달 인터체인지, 그리고 뭐 전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들을 똑같은 시간을 분배해서 진행을 한다면 사실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이 영상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쉬운 부분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때쯤 되면 정말 격차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시키는 어떤 요 진도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쭉 한번 이 교재를 훑어보시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 또는 모르는 챕터가 있다면 거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아는 부분은 아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사실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도 사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 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수업 때 제가 공론화해서 어느 정도의 진도와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텐션 부분이 약한데 그 텐션 부분을 똑같이 음정처럼 한 주차 정도만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정 코드 이런 부분은 이 온라인 강의의 어떤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 또는 좀 흐린 분들은 확인을 정말 하는 과정이 되고요. 또 입시를 거치면서 화성학 그런 부분보다 악기에 치중한 분들은 다시 한번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부분을 확인하는, 정말 풀어서 정말 내가 풀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는 좋은 과정이 됐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진단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로, 그리고 과제 제출로서.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과제를 뭐 제출해라 그래도 잘 안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제가 나중에 결국 그 격차를 알게 되고 어느 학생에게 집중해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이미 학기는 반 이상이 지나가 있고, 놓친 학생들을
이렇게 항상 마음에 그 짐이 되면서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고 결국 그 학생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그 다음 학기에 또 이 수업을 듣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거의 최초로 학기에서 그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이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또는 뭐 불필요하다, 또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반대로 이런 상황을 그럼 우리가 이용해서 최대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진행이 매끄럽게 된다거나 또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없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 세 번째 3주차 강의지만 1강 음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